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구글링 하다가, 비트코인 구글링을 매일 아침마다 하거든요. 하다가 아주 좋은 뉴스를 두 개, 뉴스라기보다는 이제 아티클 두 개를 발견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뭐 매미 소리도 들리고 비행기 소리 들리고 세탁기 소리 들리고 그렇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는 골드만삭스에서 13년을 보낸, 월스트리트에서 13년을 보낸 금융가가 기고를 했어요. 존 하라는 분인데, 왜 레가시 금융권은 비트코인을 무시하는가? 놀랍게도 그 이유가 돈의 역사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월가에 계신 분들이 돈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케인즈의 영향을 너무 받았고, 사실 좀 케인즈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6, 7년 전에 케인즈는 화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미제스는 화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프리드만은 화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화폐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 세 명의 이 거두, 그러니까 근본위주의라고 하는 오스트리안, 그 다음에 통화론자 밀턴 프리드만, 그 다음에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케인즈, 이 세 명이 제가 보기에는 공통점이 99% 이상입니다. 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것을 운용하는 것이 더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지만, 케인즈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어쨌건 케인즈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한 거죠. 마치 공자님이,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공자가 노자를 몰라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 이상을 알고 있지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현실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제가 20대 때 좀 공부했었어요. 네, 그 이후로는 흥미가 없어서 안 하지만, 네, 언제 흥미가 다시 생기면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뉴스가 반가운 이유는, 이게 이제 이분이 레가시잖아요. 레가시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레가시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퀘션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퀘션이죠, 이게.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소통했던 저의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퀘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지금의 주류들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아주 간명하게 본인이 그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명철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월가를 에서 자기가 금융맨이라고 하면서 수학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상 화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무지입니다, 무지. 저도 그렇게 봤고요. 네, 이것을 이제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도 작년에 구경하셨겠지만, 경제학 박사께서 저가 너가 무슨 1급 저널에 접근도 못하는 놈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메신저를 이제 공격했잖아요. 메시지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제 월가에서 14년 보내신 분이, 비트코인 이해 못하는 건 단지 무식해서다. 그것도 화폐 자체에 대한, 화폐 역사를 모른다는 건 화폐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도구가 명징하고 명석하지만 인문학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이거나 혹은 정성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 그걸 좀 무시하죠.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연역적 추론 이런 거 좀 무시하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한 거예요. 화폐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오리너구리로 보이는 거죠. 또 하나의 뉴스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제가 링크 달겠습니다. 설명란에. 또 하나의 뉴스는 비트코인 매거진에 실린 건데요. 이거 제목 되게 도발적입니다. 왜 비트코인은 대학에서 발명되지 않았는가?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 아티클이 제 흥미를 끈 거는, 이제 드디어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은 족보가 있구나. 네, 학문적인 족보가 있구나.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중에서도 가장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건 역시 비트코인이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그냥 인벤터에 의해서 개발되고 그런 산업 세계에서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아카데미의 산물이다. 20년 동안의 어떤 그런 점진적이었고, 그런 어떤 발명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비트코인에 쓰는 원리들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미시경제학의 게임 티오리에 딱 맞게 그걸 이렇게 딱 어느 순간에 이제 유레카를 딱 외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딱 하나로 합쳐진 게 이제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근데 아카데미에서 왔는데, 아카데미에서는
대학에선 발명될 수 없었을까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아티클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주구장창 이제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 제목 자체가 지혜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족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카데믹, 아까 그 뉴스는 월가 출신이 이제 우리 월가가 비트코인에 무죄한 이유는 돈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쪽 바닥에서 온 분이 얘기했다라는 게 저도 반갑고 여러분도 이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더 드실 거예요. 제가 말할 땐 듣보잡이죠. 근데 지금 또 이 뉴스는 이 아티클은 아카데미가 만들었는데 비트코인을 족보가 있는 현상인데 왜 대학에서 이걸 발명하지 못하고 산업계에서 이게 자생적으로 생기고 막 이렇게 되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비트코인은 정말 난폭할 정도로 립플롭 그러니까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크게 도약을 한 거고요. 학계에서는 전 잘 모르지만 아주 점진적인 거밖에는 논문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너무 도약이기 때문에 이거 피어들한테 리뷰를 맡겼으면 통과 안 됐다는 거죠. 이거 좀 자조적인가요? 너무 도약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디시플리너하다. 그러니까 너무 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얘는 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와 그리고 경제학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분도 지금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정학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정학이라는 개념이 없더라도 대항해 시대, 아까 이제 그 아티클하고 연결되는데 대항해 시대에 우리가 글로벌화 통화가 이제 대두한 거거든요. 대항해 시대 때에 대한 그 공부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대항해 시대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강대국들 간의 패권 다툼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이 빠져 있어요. 이분 자체도. 근데 꼭 발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부하시거나 이제 학계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두 아티클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거꾸로 안 건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경제학에서의 화폐라는 것은 되게 인류 역사에서 되게 한정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에 대한 고민이다. 다시 말해서 미지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화폐 시스템입니다. 특히나 1945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는 각 국가가 어쨌건 거기서 이제 빠져나간 이제 공산권이 있지만 어쨌건 각 국가가 모두 하나의 어떤 협력 체계 안에서 약속을 전제로 만들어진 화폐 시스템이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대항해 시대라는 것 자체가 미지의 세계하고 조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지의 세계하고 조우할 때 필요한 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세계, 이미 약속이 체계가 돌아간다면 어음도 돌아가고 수표도 돌아가고 은행망도 돌아갈 텐데 내가 전혀 모르는 미지의 상대하고 그게 적일 수도 있고 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미지의 상대의 어떤 리소스를 내가 필요로 할 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리소스하고 물물 교환을 하지 않고 서로가 글로벌하게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은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약속 시스템, 신뢰 시스템이 필요할 때 그거에 대한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해지도 아니고 거래 수단 아니고 회계 장부도 아니고요. 사실 화폐 시스템을 우리 인류가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뢰할 수 없는 상대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대에게 신뢰를 하는 방법, 신뢰할 수 없는 상대하고의 협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전쟁 중에도 계속 협조를 합니다. 그 협조라는 게 여러분들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전쟁 중인 적과도 계속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어떤 그 협상이라고 말하면 좀 더 쉽겠지만 이게 오해를 유발해요. 협상은 어쨌건 전쟁을 하는 적과도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 게 인간이거든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찬가지로 그 화폐라는 건 미지의 대상하고의 내가 미지니까 아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믿을 수 없는 대상하고 어떤 그런 뭔가 협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소통을 한다거나 그럴 때의 그 화폐의 도구가 화폐에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빼버리는 거죠. 이거 빼버리고 이제 알려진 세계, 이미 질서가 있는 세계에서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 세계에서의 화폐의 기능을 얘기하니까 인플레이션, 거래수단, 회계수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우리가 이제 예측해야 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지정학적인 자산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질서가 해체되면서 미지의 상대하고 계속 조우를 하는 그런 대항해 시대와 비슷해지거든요. 사실은 그게 본질인데 우리가 잠깐 좀 이상한 질서 속에 있었던 거 70년 이상을 그 이상한 질서마저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없애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곧 끝나니까 판가름 나겠죠. 그게 과연 좋았던 시절인지 아니면
안 좋았던 시절인지. 아무튼 뭐 그것은 뭐 각각의 사상이나 이념이 테스트를 받을 거고요. 하여튼 미제 대상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그 머니인데, 그러니까 십자군하고 모슬림하고도 거래를 했단 말이죠. 십자군이 뭐 다 가져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레판토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있는 지역을 레판토 지역이라고 하는데, 레판토 지역에 가서 거기서 모슬림 상인들한테 동원을 할 때 적이잖아요, 적. 뭐 직접 싸우는 군인들은 아니지만, 근데 그 적진하고도 뭔가 소통하는 뭔가 도구가 필요한 건 우리가 그 화폐 정책을 쓸 때의 그런 화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인데, 하여튼 뭐 금이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왜 탁월한 화폐냐? 바로 금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적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대한 공부들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제간이라는 거가 하나 빠져 있었고, 너무 학제간이, 너무 또 이렇게 도약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그 리버테리안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리버테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엑스트로피라는 잡지에서 이제 기고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 딱 만들어낸 그 소규모 소사이어티는. 근데 엑스트로피라는 건 뭐 별거 다 싫죠. 이 1990년대부터 나왔나요? 하여튼 뭐 외계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어떤 제약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정부가 건들 수 없는 화폐, 정부가 모르는 화폐가 필요하다, 이런 고민이 20, 3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거죠. 이념적으로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속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주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럴이 주류일지언정 리버테리안은 주류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소수 중에서 소수인데 극단적인 리버테리안이죠. 게다가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게 그 토양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다 내몰았거든. 대학가에서 다 리버테리안 씨를 말렸거든요. 그래서 리버테리안들이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못 하니까 그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 게 직업이지만 일단 강의를 할 수 있어야지 이제 호구지책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데, 강단에서 내몰았으니까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업계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나왔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역전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이 왜 대학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 다음에 왜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이해하지 못하냐, 이 두 가지는 뭐 다른 질문이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같은 질문인 이유는 대항해 시대에 대한 공부가 없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학 가거나 아니면 그 대항해 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잘못 알려진 거, 미제 세계를 만나서 막 20, 30년 안에 전부 숫대만 만들고 다 없애버리고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고, 배운 사람들은 그 장장 500년에 걸친 그런 역사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짜여진, 나름대로 잘 짜여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의 실업률, 거시경제학적 문제들 있잖아요. 실업률을 저하시키고 경기를 증진하고 이런 거에 관련한 화폐 조작에 대해서만 입력을 당했기 때문에 화폐가 미지의 세계하고 조우했을 때의 소통수단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제가 보기엔 없이 이제 사고가 진행이 되니까 월가에서도 발견 못했고 대학가에서도 발명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두 아티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제가 이때까지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했던 주장들을 이제 내부자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고, 영어로 또 보시는 거고요. 권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리버테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리버테리안이 아니지만 리버테리안이라고 본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 중에 제가 리버테리안을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일주일 또 시작됐는데요. 활기찬 일주일 되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이 뭐 많이 떨어졌지만 또 2만 달러까지 테스트는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